매년 3억 5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 썩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계속해서 떠다니게 된다. 그러다 풍화작용으로 인해 잘게 쪼개지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기도 한다. 그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소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오늘은 정말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네, 여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인데요. 여기서 제 소금 실험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A랑 B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흰색 소금은 천일염,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얻은 소금이고,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따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 이 친구는 이제 고기나 스시 먹을 때 약간 고급집 이런 데 가면은 줘요. 얘는 또 암염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소금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예상대로라면 여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바다, 천일염, 그리고 암염,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소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박사님 생각에는 어떤 여기에 좀 미세 플라스틱이 좀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흰색이어가지고 깨끗해 보이거든요. 예, 아마 천일염에는 충분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뭐 플라스틱 이외에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분석하러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소금을 직접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 아주 간단한 작업들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소금을 물에 넣고 녹입니다. 이제 이 다음 과정이 이제 재미있는데요. 네. 이 주사기 앞에 끼인 것은 0.2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는 빠져나가지만 그보다 큰 입자는 여기에 걸러지게 되어 있는 이게 필터입니다. 여기는 지금 소금이 거의 다 녹은 그 물인데 필터를 통해서 걸은 다음에 이 필터에 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 필터를 갖다 직접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네. 저희는 그냥 하얀 소금만 녹였는데 생각보다 그 속에 어떤 다른 두수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금방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세게 하셔도 막히는구나. 예, 안 막히는 거 이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핑크 소금 통과시켜 보면은 네. 벌써 막혔나요? 금방 막히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색깔이 있군요. 예, 보이죠? 네. 이게 0.2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입자들을 예. 여기 이렇게 필터에 걸러놨습니다. 왼쪽이 천일염이고요. 오른쪽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네. 예. 네. 전자현미경은 전기가 통하는 녀석들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료 위에다 백금을 코팅했습니다. 참고로 시료는 총 3개입니다. 자, 하나, 둘, 세 개인데 네. 첫 번째 것은 천일염을 녹인 물에서 제일 윗부분, 혹시 부유하는 플라스틱이 있을지 몰라서 윗부분을 걸른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천일염의 가장 바닥 부분,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걸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암염을 녹였는데, 암염을 녹인 건 그러니까 떠 있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워서 밑에 가라앉는 황토색 나는 걸러서 필터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 시료들을 주사 전자현미경에 넣고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끝났어요? 네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 바닥 말고 혹시라도 다른 입자들이 뭐가 걸린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네네네. 저 큰 거 보죠? 이게 자 모양을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화학 성분을 잠깐만 볼까요? 근데 화학 성분도 볼 수 있나요? 그 원자 번호가 높은 녀석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상치 않았던 게 딱 걸리네요. 어떤 건가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예. 성분을 보면은 탄소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산소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그다음에 규소, 그다음에 황, 뭐 염, 이런 그 CL 뭐 이런 게 있는데 NaCl 여기는 뭐 소금일 테고요. Si 규소와 Mg는 그러니까 흙에서 출발한 먼지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소가 높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플라스틱 조각밖에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 플라스틱이라고 보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플라스틱을 찾아내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많은 것을 쉽게 찾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른 것들을 한번 좀 볼까요? 너무 재밌다. 보물찾기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적적 전부 다 확인해 보면요. 얘는 플라스틱인가? 네, 저 예, 이것도 역시 규소 광물이네. 규산염이네. 광물이. SiAlMgNa. 예, 산소. 아주 전형적인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거 밑에 이거 뭔가요 이거? 네. 이 친구 수상한데 이거 밝아요 일단. 이건 Fe가 또 있네요. 철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점토 광물의 일종입니다. 근데 철이 들어있는 점토 광물을 생각할 수 있는 건 황토 성분. 아니구나. 이건 Si가 없네요. 예, 철 조각입니다. 철 조각. 산화철 조각. 녹이죠. 그러니까 꼭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오염 물질도 조금 있는 거네요, 소금에는. 네. 절대적으로 나오는 건 전부 다 점토 광물이고요. 이건 뭔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끝이 없긴 하겠는데 궁금해요. 볼 때마다. 저 시료 3개 들어갔는데 하나 분석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맞다. 시료 3개 들어갔지. 네, 탄소가 높게 뜨는 거 보니까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이네요. 미세 플라스틱. 사실 너무 재밌고 너무 궁금한데 일단 두 번째 시료로 넘어가서 여기도 어차피 똑같은 천일염이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딱 저거 있네요. 저 뾰족한 거 저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 하얀 점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죠.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바다 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작은 이물질 조각인 것 같습니다. 이물질 중 하나. 예. 네. 그리고 저 하얀 부분을 찍으면 저렇게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뭡니까? Na와 CL이죠. 소금이네요. 소금이죠. 혹시 배율을 좀 낮춘 다음에 좀 큰 것들 있으면 봐도 될까요? 네. 아니, 그렇게 나오시면 너무 작고요. 왼쪽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그 둥글둥글한 것들 네네네. 뭐가 됐든. 예, 저는 장석 조각, 석영 조각 같다. 소금같이 생긴. 소금이 아니고요. 아마 저것도 돈 조각이 아닐까. 실리콘하고 SI 규소하고 산소만 메이저로 되죠. 이건 석영 조각입니다. 석영 조각. 예, 이런 석영 같은 게 참 치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물 속에서 이제 떠 있지 않고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는 석영 조각이라든지 이렇게 큰 돈 조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좀 밑에 부분이니까 예, 좀 무게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볼까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과연 그럴까요? 소금이 겉에 많고, 돌 조각에 소금이 덮여 있네요. 이건 아까 봤던 거고요.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뭔가 플라스틱 같아. 돌 조각 아닐까요? 분석을 해보죠. 플라스틱이네요. 이야. 확실히 막 엄청 막 많이 빼곡하게 있는 건 아닌데 간혹가다 하나씩. 예, 가장 빼곡하게 있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토 광물들. 네. 어떤 거죠? 저 검은색 저건 네, 뭐예요? 요거예요. 이거 한번 저기 한번 볼까요? 저기. 네. 미세 플라스틱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핑크 소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히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암염이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없지 않을까. 이게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군요. 저 큰 거 저 왼쪽 위에 큰 거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SI가 높게 나오네요. SI4, 예, 규소와 산소가 가장 높게 쭉 뜨는 것은 이게 석영 조각이죠. 석영 조각. 제 예상은 아마 99% 이상이 다 돌 조각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 천일염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크게 훨씬 커요. 네네. 저 검은색. 네, 이게 좀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수상하거든요. 주변이 좀 어둡잖아요. 현재 예, 돌 조각입니다. 조각이군요. 근데 이게 아까 천일염에 비해서 돌 조각 그런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일단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게 크기가 커요. 아, 크기가요? 예, 크기가 굉장히 큰 조각들이 걸리네요. 뭐 우리 이제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한번 좀 볼까요? 아, 네. 더 미지의 세계로 예, 그냥 바닥에 아무데나 확대해서 지금 보이는 입자들 뭐든 분석을 해도 결과가 보일 것 같은데. 예, 이형 볼까요? 예. 예, 돌 조각입니다. 돌 조각. 다 돌이네요. 이렇게 돌이 많은데 돌을 먹는 건가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 돌 많이 먹고 있죠.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것을 먹었다고 해서 아마 크게 무리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물론 저 돌이 아니라 무슨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면이라든지 이렇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리가 있지만은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라면은 황사 심한 날 과자를 먹는다던가 그래도 이보다는 많이 먹게 될 겁니다.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없나? 아마 시편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이상은 플라스틱 조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사실 암염이 만들어진 시기는 지질시대니까요.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 만들어진 소금이 거기 플라스틱 있으면 플라스틱 있으면 뭐 우주인이 갖다 놓은 근데 실제로 진짜 좀 결론을 어느 정도 내긴 어렵지만 천일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그 많던 소금물 전부를 본 게 아니라 소금물의 굉장히 일부, 그것도 필터에 걸려진 일부만 봤을 뿐인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섭취를 하는 게 아닌가, 조금이지만 섭취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팀과 그린피스에서 전 세계 21개국의 소금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소금의 90% 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국내 소금 1kg당 미세 플라스틱 100개에서 200개가 검출되었습니다. 1인당 매년 2,00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소금을 통해 섭취하는 셈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뭐 플라스틱이 바다에 굉장히 많이 버려진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뭐 거북이 죽는 그런 영상들 미디어에 나오고 버려진 그물에 걸려 죽은 바다 사자, 뭐 상어 이런 것만 봤지 실제 그 플라스틱들이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 프랑스, 미국보다 많은 양으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수준이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더욱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